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담체에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간담체 같은 파트는 결과적으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의 종착지죠. 이 종착지로 간경변을 해서 간경변의 합병증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경변으로 인해서 우리는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세포암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췌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담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내용 자체는 간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형 간염이죠. 그래서 보통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보통 뭐 이러한 소화불량, 식욕저하, 피로감 등의 증상과 함께 AST와 ALT의 상승이 일어나면 저희가 이거 간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만성 간염에서는 이게 정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종류 하나로 A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행지에 오염된 물이나 익히지 않은 해산물, 그다음에 IgM 안티바디로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죠. 약물 유발 독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러한 히스토리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겠고 원인 물질의 즉시 중단이 중요하다. 자,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이제 표지자가 중요했죠. 표지자를 확인하시고 진단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된다. 보통 이제 요것보다는 서페이스 안티젠은 사실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안티 HBC, 특히 IgM이 중요했다. 자, 여기 약간 급성 감염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감염이 지금 있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는 이제 증식과 전염력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는 치료를 할지 말지 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는 HB DNA를 주로 확인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요게 파지티브거나 혹은 HB 바이러스 DNA가 2만 이상인 경우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C형 같은 경우에는 표지자가 정립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HCV RNA를 확인해서 진단을 하고요. 얘가 상승되어 있는 모든 질환은 이게 파지티브의 모든 환자는 치료 대상입니다. 예전 문제에서 뭐 유전자 검사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 맞춤 치료를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직접 작용한 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요거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 면역 같은 경우에는 ANA가 포지티브인 게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간 생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코올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에 대한 히스토리가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뭐 AST가 ALT보다 엄청나게 높게 상승하는 것이 특징적이긴 한데 우리가 요걸로 진단을 해라라고 하지는 않고요. 환자가 과도한 음주를 했다라는 히스토리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초음파에서 신장보다 밝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CT에서 비장보다 어둡게 보이는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모든 문제가 이 스테로이드가 정답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조금 해볼까요?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BMI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비만이다 이거 주어지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자, 윌슨병 같은 경우에는 ATP 7B 유전자 이상이죠. 그러면서 구리가 축적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어디에 축적되는지에 따라서 뭐 눈에 침착되면 카이저 플래셔 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뇌에 침착되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간에 침착되면 간염이 발생하는 거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구리킬레이트제고요. 페니실람의 이름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전격성 간부전으로 간성 뇌증과 의식 저하가 발생하면 간 이식을 시행해야 됩니다. 자, 윌슨병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보통의 모든 간염 문제에서 간이식이 선지에 있으면 간이식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간염의 근치적 치료는 간이식이기 때문에 간경변이든 뭐든 간이식이 선지에 있으면은 간이식이 정답인 걸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윌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간이식의 인디케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너 간이식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킬레이트로 충분할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버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젊은 환자에서 원래는 괜찮은데요. 평소는 무증식인데 갑자기 요렇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통 간은 정상이고 그 다음 이거는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즙 정체로 인해서 주로 가려움과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항미토콘드리아 항체가 보이면은 PBC구나라고 진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차성 경화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ALP, GPT가 상승하면서 궤양성 결장염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사는 MRCP를 통해서 비디드 어피어리언스를 확인하면 되는데 요거 자체가 문제로 나왔다기보다는 요 위에 요래 검사 뭐 할래에서 MRCP를 고를 수 있니? 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간염에 의해서 간경변이 발생하면은 이제 뭐 이런 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 자체가 간경변 자체가 시험 문제 출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데피니션 같은 게 임상에서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요. 이 문맥 고혈압으로 인한 정맥류와 복수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맥류는 우리 위장관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복수를 하겠습니다. 자, 복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 혈청 복수 알부민 차이가 1.1 이상인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복수 단백이 2.5 미만이어야 간경변을 시사했습니다. 요거 수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걸로 다른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복수로 인해서 요혈액량이 감소하면서 라스가 활성화돼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라스 시스템을 끊을 수 있는 염분 제한과 스피룰로락톤을 기본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하면 피로세마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지 안 한지는 소변 나트륨 칼륨비가 1 이하라면 이뇨가 충분하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룰로락톤과 피로세마이드까지 했는데도 부족하다면 치료적 대량 복수천자와 알부민 투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복막에 감염이 일어나면 이콜라이로 대표되는 이런 장내 세균이 장벽을 넘으면서 복수에 감염이 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발열이 있으면서 복수내 중성구가 250 요 수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50 이상이면 우리가 진단했고요. 치료는 셉출리악손을 투여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효 혈장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부민을 함께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신증후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장에 무리가 가면서 기능이 손상되고 있는 그러한 질환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트륨 분액 배설률이 1% 미만이거나 소변 나트륨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신장에서 너무 많은 재흡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면 신기능이 떨어지면서 이게 상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핍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신장이 무리하고 있다, 재흡수가 굉장히 과도하게 일어났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이런 걸로 보통 출제가 되죠. 이런 걸로 보고 뭐야 이거 과하다라고 싶으면은 텔리프레신과 알부민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뇨제를 사용 중이라면 중단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복수에서 물을 빼는 이뇨제를 쓰는 이유는 복수를 조금 빼기 위해서죠. 근데 간신증후군은 지금 복수를 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장이 뒤져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뇨제를 쓰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일단 알부민을 투여하고 텔리프레신을 써야겠다. 이뇨제 쓰다가는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 복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반대로 얘는 이뇨가 핵심이고요.
얘는 이뇨가 핵심이고요. 얘는 이뇨제를 오히려 중단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 최신에 나온 적이 잘 없는 데다가 이뇨제 중단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고 텔리프레신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선지에 텔리프레신이 있다면 그때 요걸 한번 확인해주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전을 모르시더라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텔리프레신이 갑자기 선지에 보인다. 그러면 이거 뭐야? 신장이 무리하고 있나? 이런 느낌으로 나트륨만 소변 나트륨만 한번 살짝 확인해 주시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간성 뇌증이 쉬우면서 자주 나오죠. 의식 저하나 성격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요. 퍼덕 떨림이 보이면 보통 간성 뇌증을 의미하죠. 팔 이렇게 쭉 폈을 때 손목 들어보세요 했을 때 딱 들었을 때 팍 떨리면 우리가 이제 간성 뇌증을 의미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퍼덕 떨리면 무조건 간성 뇌증을 의미합니다. 락툴로스가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진행되면은 간세포암,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가 발생할 수 있죠. 이거는 동맥기의 조형 증강이 되면서 정맥기의 조형 감소를 보이면 간세포암을 진단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도 간 CT에서 갑자기 동맥기와 문맥기가 둘 다 갑자기 사진을 줬다 이러면은 뭐야 이거 간세포암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알파테아 단백질도 출제가 되죠. 우리한테 종양 표주하는 신이죠. 이게 있으면 무조건 암이니까 우리에게는 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차일드퓨가 A고 단일 종양이면 간 절제술을 한다.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적어놨지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출제가 잘 안 되는데 뭔가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독이 아니야. 그래서 3cm 이하의 종양이 3개 이하이면 고주파열 치료나 에탄올 주입술을 이용한 국소 소작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의 핵심은 퍼스트 라인은 간 절제술이고 간 절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진행한다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A면은 절제를 하죠. 얘는 A든 B든 상관없는데 A면 간 절제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B로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우리가 저희 수준에서는 단독 종양만 간절제를 하지만 실제로 3cm 이하의 종양이 3개 이하인 경우에서도 간절제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면은 무조건 딴 건 못하죠. C면은 뭐야 간 이식을 할 수 있나 없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밀란 크리아테리아죠. 단일 종양이 5cm 이하이거나 3개 이하의 종양이 3cm 이하면은 우리가 간 이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준에서는 이 모든 게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때만 테이스트를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최악의 경우에서만 고려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전이된 암에서는 전신 항암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간세포암이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확하게 파고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염분 제한할래, 이뇨제 쓸래를 요걸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발열이랑 중성부 있을 때 셉트리악손 투여하는 거. 이 정도는 간단하게 아셔도 간경변 파트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간세포암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간세포암을 조금 열심히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차일드퓨는 있죠? 빌리루빈이랑 INR 그 다음에 조금 알부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가 한 시험에도 3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밑에 3개는 약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 이후에 복부 팽만, 그래서 뭐 간세포암이 있었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터진 것 같은 CT를 보여주니까 터진다면 응급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시면 되겠다.
혈액담즙증은 보통 외상이나 간담독의 수술이나 시술의 히스토리를 줍니다. 그 이후로 우상부부 통증이나 황달 등의 간담독의 손상과 상부 위장관 출혈 증상이 동시에 있으면은 이거 섞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혈관 조영술을 하시고 간동맥 색전술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뭔가 진단이랑 이게 조금 어려운데 진단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요거 세 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런 질환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선지를 보시고 그건가라고 하실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담즙 누출 같은 경우에도 간 담독의 수술 후에 발생하죠. 수술 후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저기 어딨죠? 발열이 있으면서 배액관을 통해서 계속 초록색 배액이 된다. 담즙성 배액이 지속된다라고 표현하면 이거 담즙 누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ERCP로 배액만 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ERCP가 안 되면 경피로도 해야겠죠. 어쨌든 배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담체네요. 담낭 같은 경우에 담낭의 문제는 식사 후 악화되는 우상복부 통증이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그 다음에 발열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거 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담낭 절제술이 그 핵심 치료인데 저혈압이 있으면 피부 경류 담낭 배액술을 시행한다. 그다음에 요 워딩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점막에 국한되어 있으면 단순, 근층 주위를 침범했으면 확장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매하면 CA19-9를 줍니다. 아니면은 CT가 정말 암처럼 누가 봐도 암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암이랑 염증이랑 구분하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뭘 걱정해야 되냐? 얘가 실제로 담낭인지 아니면은 담관인지가 진짜 헷갈려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게 바보도 아니고 헷갈리나 하는데 물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요 두 가지의 특징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다. 황달이 없는 모든 문제는 담당 문제였습니다. 물론 담관이 막힌다고 무조건 황달이 있진 않겠지만 황달이 없는 모든 문제는 담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열이 있으면은 담관 혹은 간내 담관의 확장이 있거나 CA19-9가 상승하면 담관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어쨌든 얘가 염증이든 암이든 가장 중요한 건 배액이다. 배액 중에서도 ERCP를 통한 담관 스캔트든 내시경 담도 배액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담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경피로 접근하거나 ERCP로 접근하는 건데 ERCP가 퍼스트 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에 ERCP 관련해서 내시경으로 배액한다든지 내시경 어쩌고가 있으면 무조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면 요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담관염이면은 EST를 시행한 후에 담낭 절제술까지 시행해야 되고요. 암이면은 간 문부는 담관 및 간엽 절제, 원위부는 휘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내 담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영상에서 무조건 간밖에 안 보입니다. 담관조차, 담낭조차 안 보여요. 그냥 간만 딱 있는 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간내 담관이다라고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PTBD를 통해 담석을 제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발을 굉장히 강조한 간엽절제술이 출제가 됐었고 만약에 똑같은 사진인데 CA19가 상승했다면은 간절제술을 시행하시면 되겠다. 암이니까. 자, 그 다음에 총 담관낭은 선천적인 질환이죠. 담관이 낭성으로 확장되는 질환인데요. CBD를 침정하기 때문에 황달 등의 폐쇄성 소견이 나타난다. 그래서 젊은 환자에서 발열 등의 염증 소견 없이 CBD의 낭성 확장이 관찰되면 우리는 진단을 했고요. 온슬개관낭 절제술 후 담도를 재건하는 게 중요하겠다. 뭐 절제한다는 거죠. 자, 바터팽대부는 사실 CBD 캔서와 디스탈 CBD 캔서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완전 똑같은데 랩 소견이랑 싹 다 똑같은데 내시경을 통해서 바터팽대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도 똑같이 디스탈 CBD랑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췌장이네요. 급성 췌장염은 지금 염증이 막 발생하는 거죠. 췌장 자체가 막 소화되면서 라이페이즈와 아밀레이즈가 막 엄청나게 튀어나오면서 그다음에 등으로 방사되면서 앞으로 수경이 완화되는 명치부 통증. 굉장히 심한 통증이래요.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CT에서 그런 소견들이 보인다. 이 중에 두 가지 이상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보통은 두 가지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뭐야 라이페이지 왜 이렇게 멀쩡해 하면서 지나치시면 안 되고 뭐야 통증이 있는데 라이페이지 정상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말고 이제 췌장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맥수액과 진통제가 기본이고요. 급성기에는 금식을 하는데 호전되면 가능한 빠르게 식이를 재개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이 재개가 정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담석이 원인이면서, 담석이 원인인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오타네요. 담관염에 준하는 치료를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ERCP 100, EST, 담낭 절제술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성낭종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가성낭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봐도 시스틱 매스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배액을 하시면 된다. 예전에는 뭐 괴사성이면은 뭐 경피로 배액하고 그냥 낭종이면은 ERCP로 배액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면서 그냥 배액만 아무거나 선체에 있는 거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감염성 췌장괴사가 딱 한 문제 나왔는데요. 문제를 봤을 때 정말 췌장이 개박살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에 가스 포밍도 막 있고 그 다음에 복수해서 배액했을 때 감염이 돼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괴사 조직을 절제하는 걸로 문제가 나왔는데 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췌장염은 비가역적인 섬유화 기능 저하가 핵심이었다. 그러면서 과도한 음주력을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지방변이나 대변 탄력 보내 요소 감소가 특징적이면서 영상에서 췌장의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면 굉장히 땡큐다. 이거만 보시고 무조건 만성 췌장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저하가 핵심이기 때문에 췌장 효소를 보충해줘야 되고요. 필요하시면 진통제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췌장 효소제가 선지 없으면은 뭐지? 진통인가? 하고 진통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췌장암은 새롭게 발병한 당뇨병이라거나 아니면 CA19-9 중에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혹은 이제 복부 CT가 굉장히 캔서러스하죠. 누가 봐도 암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부면은 최시비장 절제술, 체부나 비부면 원이부 췌장 절제술을 시행하시면 됐고요. 전이가 있다면 당연히 항암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안 될 것 같으면 팔리에이티브로 담즙 정체가 문제면 스텐트나 담즙 배액을 12지장이 막히면서 위장관 폐쇄가 가장 큰 원인이면은 위 공장 문합술로 우회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담체를 마무리로 모든 파트를 다 한 번씩 해봤네요. 다음에는 아마 각 파트의 문제풀이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